안녕하세요. 인천 의뢰한의원 박성민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의 사용 비율을 일본과 스페인의 연구를 통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살라겐, 할록신,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연구였고요. 해외에서 처방되는 비율을 알아보고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96개 병원 1195명의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8세였고 다른 면역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1차성 쇼그렌 증후군은 60%, 다른 면역질환이 동반된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은 40%였습니다. 40%를 차지하는 2차성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 동반되는 다른 면역질환을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질환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38.7%였고 다음은 전신홍반 루푸스가 22.2%, 전신경화증이 13.2%, 혼합 결합 조직 질환이 6%, 피부 근육염이 1.7%, 다발성 근육염이 1.4%고 기타 갑상선과 일형당뇨 같은 다른 면역질환은 15.6%였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 사용량과 면역억제제 사용량을 비교해 봤는데요. 면역억제제는 보통 MTX나 사이클로스포마이드, 아자지오프린, 사이클로스포린 등이 처방됩니다. 전체 환자 중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34.3%였고요. 이러한 면역억제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16.3%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역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1차성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만 국한해서 보면은 스테로이드 사용은 21%, 면역 억제제 사용은 5.3%로 매우 적은 비율이었습니다. 다른 면역 질환을 동반한 2차성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은 치료약 처방 비율이 좀 높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55.2%, 면역 억제제는 33.3%에서 처방받아 사용했습니다.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 처방받는 생물학적 제제는 전체로 보자면 3.1%에서 처방되었고 1차성만 국한하면 0.5%, 2차성만 보면은 6.9% 환자들한테 처방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인플락시맙과 아달레이무밥, 아바타셉트, 리투시밥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1차성과 2차성을 구별해서 보면은 다른 면역 질환이 없는 1차성 쇼그렌 증후군은 처방약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21%, 면역 억제제는 5.3%, 생물학적 제제는 0.5%에서만 처방되었습니다. 또한 친분비를 자극하는 살라겐 혹은 필로겐은 전체 환자 중 31%에서 1차성은 36%, 2차성은 24%에서 처방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논문인데요. 스페인에서 나온 연구로 총 21개 병원에 1120명의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참여했습니다. 라모스 카잘스라고 하는 쇼그렌 증후군의 세계적 권위자가 참여했고요. 평균 111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였습니다. 평균 연령은 54.45세였고 초기의 평균 ESSDAI 점수, 즉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 활성을 평가하는 점수는 5.91점이었지만 평균 111개월이 지난 연구가 종료된 시점에서의 평균 ESSDI 점수는 12.03점으로 대략 2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처방되는 약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국소치료제, 즉 안약과 안연고 등을 제외한 전신치료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57%에 해당됐고요. 할록신과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함께 쓰거나 혹은 단독으로 쓰는 경우 16%였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는 12%,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받는 경우는 15% 정도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는데요. 의무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자의 7%는 잘못된 치료였고 면역 억제제 사용자의 14%는 역시 잘못된 치료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할록신은 24주간 RCT 연구에서 건조감, 피로감, 만성통증에 효과가 없다고 이미 확인되었고요. 다만 루푸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루푸스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은 매우 높은 비율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식욕 증가와 체중 증가, 그리고 당뇨병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여줍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는 중증도 이상의 질병 활성이 있는 전신 증상에 국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고요.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관절 질환에 잘못 처방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면역 억제제의 사용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건조 쪽에는 제한적인 효과가만 있었다. 두 번째는 선외 증상에도 사용의 근거는 빈약하다. 세 번째,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비율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질적인 중증도 이상의 전신질환에만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관절염과 피부 자반증, 신경병증, 간질성 폐렴, 사고체 신염, 심각한 신경증상 등의 내부장기 침범이 있을 때만 사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면역 억제제를 잘못 처방한 케이스가 14% 정도 있었는데 스테로이드와 마찬가지로 관절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아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면역 질환과 상관없는 퇴행성과 감염성으로 인한 관절염에도 면역 억제제를 처방한 케이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토론에서는
면역 억제제와 생물학적 제제는 반드시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고질적인 증상 혹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신 증상에만 국한해서 처방해야 한다고 제안했고요. 이러한 치료제는 치료의 이득보다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항상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처방해야 합니다. 건조증과 만성통증, 피로감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차성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의 비중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21%, 면역 억제제는 5.3%, 생물학적 제제는 0.5%, 살라겐은 36.6%에서 처방되었고요. 스페인에서 나온 연구에서는 57%의 환자들은 어떠한 치료약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할록신과 저용량 스테로이드는 16%,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12%,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는 15%에서 처방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도 10% 내외에서는 잘못된 처방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를 종합해보면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는 그 부작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신 증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